음,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개인적으로는 참혹한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학생들이 펜을 놓고 있고, 그리고 제자들이 화이트 코트를 벗고 지금 병원 바깥으로 나가 있는 상황이어서 이 여름이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을에는 서로 혼자 열심히 볼 수 있는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거고요. 저희가 하는 일이 뭐 90대 신분을 1, 2년이라도 더 살 수 있게 편하게 하는 일인데요. 그래서 고관절 골절이 사망률이 높고 심각하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개입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뭐 위험 요소도 파악해보고 낙상에 그리고 어떤 비의학적인 또는 비약물적인 치료 방법들 또 환경의 개선, 제도의 개선 그리고 약물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이런 방법들이 상당히 좀 다양하고 전문가 집단이 다 틀리죠. 그래서 주로 치료는 또 정형외과 의사가 할 수도 있고 내과, 내분비 내과나 또 가정학과 또 일반인 선생님들이 할 수도 있죠. 또 이를 따라서 주체가 많고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환자가 포괄적으로 받아야 될 의료 서비스, 그러니까 골절 후에 재골절을 막을 수 있는 의료 서비스를 어, 전형적으로 받기는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부러진 후에 다시 부러지는 걸 막기 위한 방법 중에 프랙처 리에이정 서비스라는 게 있죠. 그래서 어떤 리에이정이라는 것은 이제 연결하다 그런 뜻이죠. 어떤 연결들을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2차 골절을 예방하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2차 골절이죠. 세컨더리 프랙처인데 보시면 74세 여자 환자가 오른쪽 고관절 통증으로 넘어진 후에 응급실로 오셨어요. 저희가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낙상하면 다음과 같이 사진을 척추를 보통 찍습니다. 왜냐하면 척추는 골절이 돼도 잘 모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을 해보죠. 그래서 보시면 여러 군데 이제 척추뼈가 골절이 되어 있고요. 이제 골반 사진은 보면 이제 오른쪽 고관절에 골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오늘은 이제 오른쪽이 아프셔서 오셨으니까 이번에 이제 부러지신 거죠. 이번에도 어깨까지 좀 부러지셨습니다. 그래서 돌이켜 보면은 이게 아마 1차 골절이었겠죠. 척추가 부러진 게. 근데 이때 모르고 지내셨던 거죠. 잘 개입을 안 한 거죠. 그리고 나서 2차 골절이 발생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은 제가 이제 오른쪽 수술을 하고 지내시다가 갑자기 4년 돼가지고 또 오셨어요. 이게 반대쪽이 또 반대쪽 고관절이 골절되셨네요. 그래서 결국 수술하셨죠. 이분은 3번 부러지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돌이켜 보면 처음 척추 골절됐을 때 개입을 저희가 잘 했으면 예를 들자면 낙상의 위험 요인을 파악해서 그 환경을 변화시키든지 환자의 신체적인 걸 변화시켰든지 골다공증 치료를 적극적으로 해서 골밀도를 높였다든지 뭐 여러 가지를 개입을 했으면 이런 2차 골절도 막을 수 있고 그리고 이런 3차 골절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눕니다. 또 다른 증례입니다. 80세 남자 환자고 낙상 후에 왼쪽 고관절 골절에 대해서 금속 고정술을 하였고요. 그리고 또 다시 시간이 지난 후 척추골절로 이런 뼈 시멘트라고 부릅니다. 또 시멘트를 넣으셨고요. 이렇게 골절이 계속되다 보면 보행이 어렵고 보행이 잘 안 되다 보면 연세 드시게 되면은 폐나 호흡기 문제도 있지만 식사하실 때 사례가 잘 들리십니다. 이분은 그래서 흡인성 음식물이 기도가 막혀가지고 흡인성 폐렴으로 인해서
돌아가신 그런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2차 골절의 예방 또는 1차 골절의 예방이 단순히 어떤 그 골절 예방 차원을 넘어서 목숨과 연결된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런 환자분들의 가족 입장에서는 이때 1차 골절 때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2차 골절을 막았으면 사랑하는 가족을 이렇게 갑자기 효임성 폐렴으로 잃게 되는 그런 일들을 막을지 않을 수 있었을까, 이런 안타까운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남의 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가족의 일일 수 있습니다. 가족의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야기하는 골다공증 골절 후에 2차 골절 예방, 그리고 골절 후 서로 어떻게 연관해서 이런 것을 도와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좀 나누겠습니다. 자, 이 어떻습니까? 아름다우신가요? 폭포를 사랑하는 가족의 같이 가셨습니다. 참 인생이 아름답죠? 아름답습니다. 지금 바다가 하지만 똑같은 폭포인데 이 폭포는 좀 어떤가요? 한 3단 폭포네요. 저는 이 폭포를 골절의 폭포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보시면 위에서는 손목이 부러진 거죠. 보통 손목은 한 50대쯤 부러지거든요. 잘. 그러다가 지내다가 허리가 부러지는 거죠. 척추가. 한 60대쯤 발생률이 높죠. 그 다음에 70세 넘어가면서 고관절 부러지고요. 결국은 사망하게 됩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폭포, 이러한 정말 테러블한 폭포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폭포, 골절의 폭포, 공포의 폭포를 차단하는 거, 그거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손목 부러졌을 때 50대 별거 아니라 생각할 수 있죠. 아유, 손목 넘어져서 손목 부러졌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손목 뒤에 이런 저승사자가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시작이거든요. 그러면 2차 골절이 얼마나 잘 발생하는가? 보통 그냥 결론적으로는 한 번 부러지면 다음 게 부러지는 확률이 높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연구 결과를 보면 한 3배 정도는 더 증가하더라. 그리고 엉덩이 부러진 환자의 8%는 1년 안에 또 부러지더라. 말이 8%지 100명 중에 8명은 또 부러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척추 골절 환자가 새로운 척추 골절의 위험이 4배 이상 증가한다. 그리고 2차 골절이 되면은 3차 골절될 확률이 5배 올라가고, 그러면 4차 골절 확률은 8배 올라간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 1차 골절 예방이 제일 중요하겠죠. 1차 골절인데 얼마나 생길까요? 여자분 경우에는 2분의 1, 남자 경우에는 한 25%에서 다 50세 넘으면 1차 골절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1차 골절의 예방은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럼 어차피 한번 생겼지만 아까의 그런 공포의 폭포를 뛰어들지 않도록 막을 수 있게 2차 골절 예방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차 골절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 혹시 이 유튜브를 보시는 학생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프락스라고 해서 인터넷 웹사이트에 보면 있거든요. 대한민국 언어로 되어 있고요.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 항목, 키 몸무게 넣어보면 골절 위험도가 나와요. 그러면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한 골다공증 골절이 한 15, 9.4 정도 되네요. 고관절 골절 위험은 향후 10년 동안.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전 골절 병력을 예스로 하게 되면은 지금 제 얼굴 때문에 가려졌지만 한 19, 또 여기는 한 20 정도로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그만큼 이전 골절 병력이 다음에 부러질 골절 병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내용이죠. 그러면 이렇게 부러지는 게 뭐 이렇게 중요하냐? 그거는 이런 고관절 골절 후에 20%가 사망할 수 있고 80%가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고 의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골절이 중요하고 그래서 막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런 프레질라티스 프랙처라는 얘기는 이제 골다공증성 골절 같은 거,
그런 환자들이 얼마나 최적의 어떤 케어를 받냐 보면 75% 이상이 최적의 케어를 받고 있지 못합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최적의 케어를 받지 못하면 공포의 폭포에 뛰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환자들이 보통은 이제 골절을 해서 응급실로 오던 외래를 오게 되죠. 그래서 오게 되면 그 환자를 저희가 여러 가지로 이제 케어를 해야 되는데 중간에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이게 이제 플로리다고 북대서양에 보면 이쪽으로 지나가는 배나 버뮤다라고 그러죠. 버뮤다 배나 항공기 뭐 이런 것들이 갑자기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버뮤다 트라이앵글에서 세계 7대 미스테리에도 뭐 든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 환자, 골다공증 환자가 마치 정형외과 의사죠. 그리고 1차 진료하는 제너럴 닥터, 그리고 오스포로스 스페셜리스트는 주로 뭐 내분비내과 의사나 어떻게 되겠죠. 이 사이에서 이 트라이앵글에서 갑자기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정형외과에서 수술하고 골다공증 약도 안 타고 갑자기 없어져 버리거나, 그리고 아니면 내분비내과로 갔다가 뭐 적절한 치료를 못 받고 또 중간에 없어져 버리거나, 또는 수술하고 1차 의료기관으로 트랜스퍼했는데 거기서 골다공증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안 돼 있거나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계 8대 미스테리 아마 들어가지 않을까. 골다공증 환자가 중간에 의사들 사이에서 없어지는 아주 미스테리한 일들이 75% 이상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골절 환자에. 그래서 이런 환자들이 그러면 로스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누군가가 좀 책임의식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거죠.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노스될까? 결국은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책임지는 사람이. 그래서 코디네이터를 한 명을 두고, 여러 가지 이제 시스템이 있지만 한 명을 두고 이 코디네이터가 여러 환자, 정형외과 의사, 뭐 보조기 하는 사람, 피검사, 뭐 골밀도 검사, 낙상의 위험, 운동요법, 교육, 뭐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해 주자. 그런 것들이 이제 Fracture Liaison Service죠. 리에이전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미 외국에서는 많이 하고 있었고, 저희 나라에서도 이제 해 보려고 또 조금씩 해 왔고요. 좀 그렇게 이제 많이 좀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 천천히 해도 되는 일일까요? 자, 다시 돌이켜보면 고관절 골절 후에 1년 사망률이 20%죠. 우리가 알고 있는 암 중에 1년 사망률이 20%나 되는 암이 있을까요? 그만큼 고관절 골절이 심각하고 암만큼 사망률 높은 질환이죠. 따라서 이런 프랙처 리에이징 서비스를 하는 거는 심폐소생술이나 마찬가지로 보시면 돼요. 예를 들자면 50세 여자 환자 손목이 부러졌다. 그러면 그분 뒤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승사자가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그분은 심폐소생술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 심폐소생술이 뭐냐? 프랙처 리에이징 서비스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80세 남자 환자.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의사가 자기 가족이 골다공증이 있어도 그렇게 중요한 걸 알면서도 의사들도 가족을 잘 못 치료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물며 일반 환자가 얼마나 더 많이 노스되겠습니까? 가족을 사랑한다면, 진짜 사랑한다면 FLS를 당장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FLS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다음에는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사회적 제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약물 치료는 어떤 것들이 있고 약물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서 운동 치료는 뭐 아무 운동이나 다 좋은 건지 그런 이야기들 조금 나누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